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외진 숲들에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높은 산 정상, 구름과 거의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 나무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미스터리한 현상이 대체 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과학자들은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멀리 갈 곳도 없이 바로 우리나라 한라산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푸른 구상나무 숲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은 장소인데 말 그대로 유령숲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하얗게 말라 죽어가는 나무들.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라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점이에요. 아시아의 높은 산대부터 유럽의 알프스, 그리고 북미의 로키 산맥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높은 산이란 산에서는 다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전 지구적인 위기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조용한 위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대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규모부터 좀 살펴볼게요. 생각보다 문제의 범위가 훨씬 넓고 심각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자들이 가뭄 때문에 나무들이 대규모로 죽어나가는 걸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시아에선 우리나라 구상나무가 무려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고요. 유럽이랑 북미는 스페인부터 캐나다까지 수백만 헥타르의 숲이 그냥 통째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엔 규모가 너무 크죠. 이건 지구가 우리한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대체 뭐가 이 나무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파괴 배후에 있는 주범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1970년대부터 미국 서부에서 나무들이 죽는 비율이 꾸준히,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특히 해발 1000m에서 2000m 사이, 그러니까 어중간한 높이에서 그 피해가 아주 큽니다.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장기적인 추세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위성사진 한 장이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이 2003년 중앙유럽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던 2018년의 모습인데요. 저 붉게 변한 지역들, 저게 전부 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숲이에요. 아니, 불과 15년 만에 숲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2018년 유럽 폭염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4월부터 10월까지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무려 3.3도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3.3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무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고요. 이 기간 동안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그대로 죽어나갔습니다. 아니, 그럼 덥고 가물다고 나무가 어떻게 죽는 걸까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땅이 바짝 마르겠죠? 그럼 나무는 살아남으려고 물을 아끼려고 잎에 있는 숨구멍, 즉 기공을 닫아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숨을 참는 동시에 밥을 굽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광합성을 못하니까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점점 비실비실 약해지고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결국엔 작은 병이나 해충에도 그냥 픽 쓰러져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바짝 마르고 굶주려서 약해진 나무는 사실상 완전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공격수, 훨씬 더 치명적인 녀석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따뜻해진 세상은 나무의 적들에게 이롭다. 그러니까 따뜻해진 날씨가 나무는 힘들게 만드는데 반대로 나무를 공격하는 해충들한테는 야, 살기 너무 좋다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차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나무 껍질벌레 때문에 파괴된 숲의 면적인데요. 2000년대의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 수백만 에이커, 상상도 안 가는 면적의 숲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벌레들이 안 죽고 더 오래, 더 많이 번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정말 그 파괴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왼쪽이 2002년 10월, 아직은 건강한 숲의 모습이죠. 근데 오른쪽, 불과 1년 6개월 뒤입니다. 18개월 만에 완전히 잿빛,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가뭄 때문에 약해진 나무들이 벌레들의 총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맞서 싸우는 과학자들의 아주 기발한 반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비장의 무기, 바로 자스몬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식물 몸 안에 원래 붙어 있는 호르몬이에요.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처럼 외부에서 해충에 공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해! 비상사태야! 하고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식물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미리 항체를 만들고 병에 대비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자스몬산을 나무에 살짝 처리해서 방어 시스템을 미리 한번 툭 건드려서 깨워주는 겁니다. 앞으로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하고요. 실제로 이걸 써봤더니 효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스몬산을 처리한 나무들은요, 해충을 막는 물질을 막 뿜어내고요, 곰팡이가 와도 훨씬 잘 버텨냈습니다. 심지어 추위나 가뭄 같은 스트레스에도 더 강해지는 효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린 묘목 단계부터 이 백신을 줘서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산들이 겪고 있는 건 그냥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고온과 가뭄이라는 1차 공격으로 나무가 약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해충이라는 2차 공격이 덮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고 증폭시키는 건 바로 기후변화고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저 자리를 지켜온 저 숲이 그냥 나무 몇 그루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집이고 우리 모두가 숨쉬는 공기를 만들어내는 지구의 허파입니다. 우리가 뭘 잃고 있는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물론 자스몬산 같은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숲 생태계 전체가 이미 버틸 수 있는 한계, 즉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결국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토록 소중하지만 연약한 이 숲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